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 진행의 이경미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첫 곡 먼저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I have often dreamed of a far-off place where a great warm welcome will be waiting for me, where the crowds will cheer when they see my face, and a voice keeps saying, "This is where I'm meant to be." I will find my way, I can go the distance, I'll be there someday. If I can be strong, I know every mile will be worth my while. I would go most anywhere to feel like I belong. Somehow I'll be strong, I know every mile will be worth my while. I would go most anywhere to find where I belong. 첫 곡은 로저 바트의 Go the Distance, 디즈니 애니메이션 헤라클레스의 OST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잘 알려진 누구나 다 아는 영웅의 대명사 헤라클레스예요. 영어로는 허큘리스라고 하고, 제우스가 아버지 세대의 티탄 신들하고 전쟁을 벌인 그걸 이제 티타노마키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긴 다음에 권력을 잡고 올림푸스 신들 체제로 만들었잖아요. 그 후에도 한 번 더 전쟁을 치렀는데 할아버지 우라노스의 피에서 태어난 기간테스들,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이 기간테스들은 불사의 신은 아니지만 깊은 바다도 허리밖에 안 차고 산을 막 번쩍 들어서 던질 만큼 아주 엄청난 거인들이라서 전쟁이 지지부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세 자매가 예언을 했어요. 기간테스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위대한 인간 영웅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요. 그 말에 제우스는 내가 그 최고의 영웅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불륜을 일삼는 제우스한테 좋은 핑곗거리가 됐겠죠. 그래서 적당한 인물을 찾다가 알크메네를 점 찍었어요. 알크메네는 예전에 메두사의 머리를 벤 영웅 기억나시나요? 페르세우스. 그 페르세우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의 혈통을 찾은 거죠. 근데 알크메네는 이미 암피트리온하고 결혼한 유부녀였고 워낙 정숙하고 빈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포기할 제우스가 아니죠. 어느 날 제우스는 알크메네의 남편 암피트리온 모습으로 변신해서 접근했어요. 비겁하죠. 이후에 알크메네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남편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본인조차도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을 낳은 줄도 몰랐어요. 근데 마음이 들떴던 제우스는 신들 앞에서 곧 페르세우스의 후손이 태어날 건데 그 후손은 미케네의 왕이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 기간테스들과의 전쟁을 끝낼 영웅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헤라가 이 남편님 또 불륜을 저질렀군 알게 됐겠죠. 그래서 자기 딸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를 보내서 알크메네의 출산을 늦추고 다른 페르세우스의 후손 아이가 먼저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못되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헤라클레스 대신 먼저 태어난 에우리스테우스가 미케네의 왕좌에 오르게 돼요. 헤라 여신은 그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생후 8개월 된 헤라클레스와 쌍둥이 이피클레스가 누워있는 아기 요람으로 독사 2마리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8개월 된 아기 헤라클레스가 맨손으로 독사를 붙잡아서 목 졸라서 죽여버렸대요. 아기가 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림 또는 조각 많이 있잖아요. 그 옆에 누워있던 쌍둥이 이피클레스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신의 아들이구나 라고 직감하고서 신의 뜻대로 하라고 황야에 버렸어요. 음악 듣고 계속 할게요. 자리자리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너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꽃은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나는 서 나니 새도록 나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ive?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 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물어가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무너져가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아기를 아테나 여신이 발견하고 헤라한테 데리고 가서 누구 아이인지는 숨기고 얘 버림받은 고아니까 불쌍하잖아. 젖을 좀 먹여서 살려주자라고 했대요. 또 제우스가 잠든 헤라 옆에 몰래 데려다 놓고 젖을 먹였다는 버전도 있고요. 아무튼 헤라가 거절할 새도 없이 아기가 젖을 먹는데 또 이 녀석이 어찌나 세게 젖을 빠는지 헤라가 너무 아파서 밀쳤고 그때 뿜어져 나온 곳이 밀키웨이, 은하수가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은하수가 견우성, 진여성 사이에 있기 때문에 7월 7일 그 까마귀 까치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서 둘이 만난다라는 전설이 있죠. 또 순 우리말로 미리네라고 하죠. 미리가 이제 용이고 내가 개울이나 하천이니까 용의 하천, 용의 천쯤 되겠어요. 제우스는 헤라를 달래기 위해서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고서 다시 인간 부모한테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는 헤라클레스가 제우스 자식인 걸 알게 되니까 양아버지 암피트리오는 그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시켰어요. 영웅들의 스승인 케이론을 비롯해서 유명한 스승들을 모셔다가 창, 칼, 활 같은 전투 기술 그런 교육도 시키고 제기차기 과외 선생님 섭외하는 도치맘의 열정으로 또 교양을 위해서 리라, 악기 리라를 가르쳤는데 근데 또 소질이 너무 없었나 봐요. 어지간히도 못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혼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성깔 하는 헤라클레스가 리라를 집어던졌는데 이게 또 힘 조절을 못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맞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애들 딱 그 모습이죠. 당연히 살인죄로 고소당했지만 또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혼냈다,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풀려났어요.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은 셈이죠. 법적인 처벌은 면했지만 헤라클레스 부모는 아이가 성질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숙하라는 뜻으로 키타이론 산에서 양치기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 무렵에 키타이론 산에는 아주 흉폭한 사자가 출몰해서 피해를 입혔는데 헤라클레스는 매일 그 사자와 격투를 벌였대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사자를 제압하고 죽였다고 해요. 청년이 된 헤라클레스는 그 당시에 테베의 골칫거리였던 조공을 바치던 나라와 전쟁을 해서 물리치게 됐어요. 그 대가로 테베의 왕이 자기 딸 메가라를 헤라클레스와 결혼을 시켰어요. 메가라와 결혼해서 3명의 자식을 두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행복하게 잘 사는 꼴을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었던 분이 계시죠. 헤라 여신이 헤라클레스한테 광기를 불어넣었어요. 잠시 미치광이가 된 헤라클레스는 자기 자식들이 사자로 보여서 그만 또 죽이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스스로를 추방하고 이제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델포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자신의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신탁은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돼서 왕이 부과하는 12가지 과업을 달성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우리스테우스는 그 헤라가 헤라클레스보다 먼저 태어나게 해서 미케네의 왕이 되게 한 그 사람이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또 힘으로 한 방에 해치울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왕이 뭘 시키든 시키는 대로 과업을 해야 했겠죠. 음악 듣고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알아볼까요? We've been here before. I could feel the energy rising, but it's better than before. I'm pretty sure it feels like we're flying. نار النزول تاع الشمس في العشية حسبي تبث فكروني بس فيا نسمع الكويك بدرت في العشية لو بنقطعش كادش فيا أفتيت will you be my hero أفتيت you're my kind of hero واش وحدي شيء مو يعمل سنس وحدي قلبي ما عدو شيء مستاهل Time I like when you feeling can't take it anymore 'Cause I've been fighting with my own demon نار النزول تاع الشمس في العشية حسبي تبث فكروني بس فيا نسمع الكويك بدرت في العشية لو بنقطعش كادش تغزى فيا أفتيت will you be my hero وحدي شيء مو يعمل سنس وحدي قلبي ما عدو شيء مستاهل Are you some kind of hero? Are you some kind of hero? شيء ما يعمل سنس وحدي قلبي ما عدو شيء مستاهل سنس وحدي قلبي ما عدو شيء مستاهل 에이든의 히어로 같이 들었습니다. Be my hero, 나의 영웅이 되어줘, 이런 가사예요. 지중해 몰타 아시죠? 몰타의 싱어송라이터래요. 에이든.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 네메아 계곡에 사는 사자의 가죽 가져오기. 이 사자는 폭풍의 신이자 괴물인 티폰의 자식이에요. 티폰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숱한 괴물들 중에서 독보적인 절대 강자, 최고의 괴물이에요. 그리고 신화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괴물들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태풍이라는 영어 단어 타이푼의 어원이 이 티폰에서 나온 거고요. 티폰의 아들인 괴물 사자, 화살도 절대 뚫을 수가 없는 이 사자를 헤라클레스가 맨손으로 잡아 죽이고 그 사자의 발톱으로, 자기 발톱으로는 이제 벗겨진대요. 가죽을 벗겼다고 해요. 이 미션 수행 후에 사자 가죽을 걸치고 또 입을 벌린 사자의 머리를 투구 삼아서 머리에 쓰고 다녔는데 이게 헤라클레스의 시그니처 착장이죠. 그림이나 조각에 근육질 남자가 사자 머리 투구, 가죽, 간혹 이제 몽둥이가 함께 있으면 대체로 헤라클레스인 거죠. 근데 로마의 황제 중에 자기를 헤라클레스라고 여긴 황제가 있었어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기도 한 코모두스 황제예요. 아버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5명의 현명한 황제 5현제 중에 하나고
후대의 황제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훌륭한 황제였잖아요. 근데 아들 코모두스는 전혀 아니었대요. 보통 무능하고 악랄한 폭군 황제의 대명사로 네로 황제를 거론하잖아요. 코모두스에 비하면 네로 황제는 양반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쇠퇴를 가져온 폭군으로 악명 높은 그런 황제라고 해요. 과대망상증으로 인한 부도덕하고 광적인 행동을 일삼고 나중에는 이제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증까지 있었다고 해요. 또 원로원 의원들한테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신격화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라고 불러달라고 했대요. 또 자기는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면서 사자 가죽을 자기 머리에 두르고 곤봉을 든 그 헤라클레스 모습처럼 자기 조각상을 남기게 했어요. 코모두스 조각상 찾아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황제인데 특히 검투사에 중독돼서 막 검투사 숙소에 살면서 검투사 놀이를 즐기다가 결국은 암살됐더라고요. 두 번째 미션은 머리가 9개 달린 거대한 물뱀 히드라 퇴치하기. 히드라도 아까 위에서 말한 티폰의 딸이에요. 히드라는 머리를 베면 금세 다시 돋아나서 퇴치가 어려웠는데 같이 간 헤라클레스 조카가 재빨리 불로 그 자리를 막 지져가지고 퇴치했대요.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을 화살촉에 발라서 독화살을 만들었어요. 히드라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 말미잘 히드라, 그 수생생물. 이 괴물 물뱀한테서 이름을 딴 거고 얘들도 잘라내면 둘로 재생되는 성질이 있다고 하죠. 한참 건너뛰어서 11번째 미션은 헤스페리데스 동산의 황금사과 따오기. 헤스페리데스는 아틀라스의 딸들인데 그 동산에 있는 황금사과니까 괴물이 잘 지키고 있겠죠. 머리가 100개 달린 용이 지키고 있었대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 헤라클레스는 계속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코카서스 산에 묶여서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먹히고 있는 신을 발견한 거예요. 누군지 기억나시죠? 음악 한 곡 듣고 알아볼까요?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new strings and her a night out on the weekend, and we can whisper things, secrets from our American dreams. Baby needs some protection, but I'm a kid like everyone else. So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like everyone else.
Family of the Year의 Hero 같이 들었습니다. 밴드 이름이 Family of the Year, 올해의 가족이에요. 4인조 인디락 밴드예요. 영화 보이후드의 OST로 쓰인 이후에 우리나라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사운드 트랙으로도 쓰였고요. 기억나시죠? 프로메테우스. 헤라클레스는 간을 쪼아먹는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프로메테우스가 고맙다면서 황금 사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황금 사과의 주인 헤스페리데스는 아틀라스의 딸이고 아틀라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잖아요. 하늘을 떠받들고 있던 아틀라스한테 가서 헤라클레스가 제가 하늘을 대신 들고 있을 테니까 황금 사과를 구해주세요 했더니 아틀라스는 막 신이 나서 금세 황금 사과 3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있잖아, 내가 에우리스테우스 왕한테 직접 사과 갖다 주고 올 테니까 네가 하늘 조금만 더 받치고 있어 라고 해요. 그동안 고개도 못 들고 하늘 떠받치고 있다가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헤라클레스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받침대를 어깨에 올리고 다시 제대로 들 테니까 잠깐만 들고 있으실래요? 라고 했어요. 아틀라스가 다시 하늘을 받아들자 헤라클레스는 그대로 도망쳤어요. 보통 근육질의 힘만 쓰니까 근육뇌라고 하나요? 무식한 헤라클레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머리도 쓰고 또 유머 감각이 드러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12번째 미션은 지옥을 지키고 있는 지옥의 마스코트, 머리가 3개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 케르베로스도 첫 번째 미션과 두 번째 미션의 그 사자와 히드라의 남매예요. 그러니까 티폰의 자식들이에요. 제우스가 보낸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서 저승에 갈 수 있었어요. 하데스를 만나서 사정을 말하고 케르베로스를 잠깐 데려갔다가 다시 갖다 놓겠다라고 했는데 하데스가 당장 그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데려가도 좋다 그랬대요. 케르베로스가 머리가 3개라고 했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순식간에 3개의 목을 동시에 졸라서 제압했대요. 그렇게 데리고 갔다가 다시 저승에 데려다 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승에 갔을 때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테세우스. 예전에 영웅 테세우스가 이상한 친구 따라서 저승 갔다가 망각의 의자에 앉아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냥 한참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의자는 한 번 앉으면 절대 떼어낼 수가 없대요.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힘으로 막 떼어내가지고 테세우스 엉덩이 살점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요. 또 저승에 갔을 때 만난 친구 하나가 자기 누이를 아내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여동생 데이아네이라를 아내로 맞았어요. 12가지 미션도 모두 클리어했고 새로운 아내도 맞았고 이젠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 데이아네이라를 데리고 강을 건넜는데 헤라클레스는 이제 문제가 없었지만 아내가 건너기에는 강이 너무 물살이 셌거든요. 그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켄타우루스 족의 네소스가 사람들 강을 건너주고 있다가 순식간에 데이아네이라도 자기가 건너준다고 하면서 흑심을 품고 데리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헤라클레스가 히드라 독 화살을 쏘아서 네소스를 죽였어요. 근데 네소스가 죽기 직전에 헤라클레스 아내한테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음악 듣고 계속 할게요.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Here's to the ones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Here's to the ones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Here's to the ones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Here's to the ones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BTS 정국의 Dreamers 같이 들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곡이었어요. 올림픽의 창시자가 헤라클레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월드컵 주제가야? 라고 물으시면 할 말 없어요. 제가 아미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큰 행사의 공식 주제가를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것도 영광이잖아요. 네소스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남편 속옷에 이 피를 발라라. 그러면 다시 남편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피를 담아서 보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아네이라도 피를 보관해 뒀어요. 시간이 지나서 헤라클레스는 여기저기 원정 나가고 또 어느 지역 정벌을 하고 그 대가로 이올레라는 공주를 데려왔어요. 그러자 아내인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이 그녀와 사랑에 빠질까봐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 속옷에 네소스의 피를 발랐어요. 그 속옷을 입자마자 헤라클레스는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속옷을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다고 해요. 네소스는 질투에 눈이 먼 여자는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헤라클레스한테 복수하려고 히드라의 독이 섞인 자기 피를 준 거였거든요. 남편 살점이 다 뜯기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데이아네이라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히드라의 독은 신이라도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끔찍했다고 해요.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영웅들의 스승인 켄타우로스의 그 케이론도 사고로 히드라의 독이 묻어있는 화살을 맞은 적이 있는데 이 케이론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들의 특권인 죽지 않는 불사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그만 스스로 죽었을 정도라고 해요. 아무리 영웅이지만 헤라클레스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겠다 그러면서 나무를 다 모아놓고 스스로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제우스가 아테나 여신한테 헤라클레스를 올림푸스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간테스들과의 전쟁에 헤라클레스를 이제 출전시켜요.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세자매가 예언한 대로 위대한 인간 영웅 헤라클레스의 도움으로 전쟁이 올림푸스 신들 승리로 끝나게 됐어요. 그 후에 승리의 1등 공신이라 올림푸스 신이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헤라의 미움을 받고 또 온갖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정말 진정한 신이 된 거예요. 헤라도 이쯤 되니까 헤라클레스를 용서하고 자신의 딸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을 시켰어요. 비로소 이름 그대로 헤라의 영광이 됐어요.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3번 영웅이 있잖아요. 베토벤은 왕정을 무너뜨린 나폴레옹한테 반해서 자기가 프랑스 파리에 가고 싶어 했고 나폴레옹한테 헌정하려고 교향곡을 작곡했대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왕정을 다시 복귀시켜서 스스로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 대관식까지 치렀다는 소식을 듣게 된 베토벤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해요. 교향곡의 원래 제목이 나폴레옹한테 바치는 의미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니까 였는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악보에 그걸 막 긁어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냥 심포니 에로이카, 그러니까 교향곡 영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베토벤 생각나는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베토벤 바이러스 같이 들었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 3악장을 편곡한 곡이라고 하죠. 펌프 한때 열심히 하던 분들 발이 움찔움찔 했겠어요. 오늘 두 번째 주인공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주인공, 오이디푸스 왕이에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 사이에 태어난 왕자였어요. 근데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들어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취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걸 들은 아버지 라이오스 왕은 기겁해서 아기를 양치기한테 넘겨주면서 당장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신탁은 사실 아버지 라이오스 왕의 업보였어요. 라이오스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정적을 피해서 피사의 왕 펠롭스한테 가서 숨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펠롭스 왕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펠롭스 왕이 라이오스는 나중에 아들 손에 죽으리라는 저주를 내린 거였거든요. 아기를 떠맡은 양치기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옆나라 코린토스 양치기한테 또 넘겼대요. 그랬더니 그 양치기는 자기 나라 왕한테 갖다 줬대요. 마침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당시 아이의 발이 퉁퉁 부어 있어서 이름을 부은 발이란 뜻으로 오이디푸스라고 했대요. 애기 이름을 너무 성의 없이 지으셨네. 이웃나라의 왕자로 행복하게 잘 자라서 어느덧 청년이 됐어요. 어느 날 궁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취해가지고 왕자가 사실은 왕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을 막 떠드는 걸 들었어요.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신탁을 들으러 갔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한다 라는 신탁을 드린 거예요. 이 신탁을 듣고 충격에 빠진 오이디푸스는 폐륜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 길로 코린토스를 떠나서 도망을 쳤어요.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친부모인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최대한 멀리 떠나려고 했어요. 한편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 라이오스 왕은 나라에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나섰어요. 예전에 은인의 아들을 죽인 일, 또 문란한 성생활, 또 자기 자식도 죽이라고 벌인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의 수호신인 헤라의 분노를 사서 헤라가 스핑크스를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스핑크스를 찾아 떠나던 라이오스 왕 일행과 코린토스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던 오이디푸스가 딱 마주친 거예요. 국경이 맞닿은 지역이었는데 좁은 길에서 서로 빗길하고 마부들이 먼저 시비가 붙었고 이제 양쪽이 크게 싸우다가 결국은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왕을 죽이고 말아요. 라이오스 왕의 마부만 살아서 도망쳤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아버지를 죽이고 말았죠. 여행을 계속하다가 테베에 스핑크스가 출몰한다. 왕이 죽어서 테베의 왕비가 스핑크스를 없애주는 사람한테 왕 자리도 주고 그의 아내가 되겠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찾아갔어요. 오이디푸스를 만난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수수께끼예요. 음악 듣고 수수께끼 한번 풀어봅시다. 비겁해 난 또 뒤돌아 너에게 등을 져 지금도 이렇게 많은 말이 삼킨 채 단 한 발자국 거리만 남긴 채 대답해 나는 뭘 너에게 해주면 될까 무섭게 너에게만을 향해 가는데 저 앞에
미안한 건 알지만 내 마음이 널 그리워해. 난 이 그립다 못해 아파해. 사소한 실랑이도 죽을 만큼 다툰 일도 난 이젠 없으면 안 돼. 멈춰줘 제발 나를 여기서. 너에게 뛰어가는 날 멈춰줘. 나는 너를 잊는 법을 네가 없는 나의 길을 모르니. 네가 없는 그 빈자리를 따라 이 순간에도 난 너에게 가는 꿈을 꿔. 난 또 너의 모든 너의 것 내게 하나 남은 건 너의 이름 기억. 멈춰줘 제발 나를 여기서. 너에게 뛰어가는 날 멈춰줘. 나는 너를 잊는 법을 네가 없는 나의 길은 모르니. 날 멈춰줘. 헤이즈의 멈춰져 같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OST 중에 하나였고요. 스핑크스는 아까 헤라클레스가 물리친 괴물들 있잖아요. 네메아 계곡의 괴물사자 히드라, 그리고 또 지옥을 지키는 머리 3개 달린 개 케르베로스, 얘네들하고 남매 사이, 그러니까 이제 티폰의 자식 중 하나예요. 인간 여자 얼굴에 사자의 몸, 그리고 뱀의 꼬리가 달린 괴물인데 골목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추면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었죠. 오이디푸스한테도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는 목소리는 같은데 아침에는 발이 4개, 점심에는 발 2개, 저녁에는 3개의 발인 것은? 정답 다 아시죠? 인간. 아기 때 4발로 기어다니다가 자라서 2발, 노인이 돼서 지팡이까지 발이 3개. 정답을 맞추니까 스핑크스는 자존심이 상해서 스스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해요. 스핑크스를 처단한 공으로 왕비가 약속한 대로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이 되고 이오카스테를 왕비로 맞아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어질고 지혜로운 오이디푸스 왕은 정치도 잘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서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도 병들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온 나라에 역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언자를 불러서 원인을 물어봤겠죠. 테베의 왕 라이오스를 죽인 놈 때문에 온 나라가 역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 잡아와라, 눈을 뽑아버리겠다 라고 했어요. 예언자가 처음에는 차마 얘기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왕 당신이라고 사실을 말했고, 또 아버지 라이오스 왕이 죽을 때 도망갔던 그 마부까지 증인으로 이제 등장했어요. 신탁이 사실이 된 걸 알게 된 엄마 이오카스테 왕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끊었고, 오이디푸스도 부모를 못 알아보고 폐륜을 저지른 자기 눈을 저주하면서 2 눈을 모두 파냈대요. 장님이 돼서 자기 눈을 수염 끝에 매달고 맨발로 정처 없이 떠돌았대요. 어찌 보면 사실을 알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걸로 자기를 벌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돌을 던지고 그랬는데 다행히 딸 안티고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다녔다고 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왕위를 놓고 또 싸우다가 서로 죽이는 그것도 결국 비극으로 끝났어요. 불길한 예언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들이 오히려 예언을 실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걸 자기 실현적 예언 또는 자성 예언이라고 하고 오이디푸스가 대표적 인물이래요. 경제 용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은행 요새 불안한데 내 예금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너도 나도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들면 그것 때문에 멀쩡했던 은행이 진짜 망해버리는 현상, 그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행을 피하려고 근거 없이 시작된 일이 군중심리로 이어져서 진짜 불행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잘 알려진 두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른 영웅 헤라클레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운명의 오이디푸스. 연예인들의 연예인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헤라클레스야말로 모든 영웅들의 영웅, 영웅의 상징으로 여기죠. 근데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금수저 신분만으로 영웅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평생을 온갖 고난을 겪고 끝내 이겨내는 영웅이에요. 오이디푸스도 영웅이라고 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저지른 업보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됐고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또 일부러 알고 저지른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벌을 주는 태도, 이런 면으로 오이디푸스를 높게 평가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불행한 일만 계속되나, 팔자 운명 탓하고 앉아있으면 뭐하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나한테 일어난 결과에 회피하지 말고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은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입니다. 점점 커지는 위험에 맞설 현명한 헤라클레스는 어디 있나요?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영웅을 간절히 부르는 그런 가사예요. 음악 들으면서 방송 마칠게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